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왜냐면 이걸 많이 눌러주셔야 그럼요.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그럼요. 이 방송이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거 많이 좋아요 구독 가야죠. 없으면은 방송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는요. 다낭행 한국당 4인방보다 더 나쁜 8인방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황현택 기자가 직접 짧은 리포트로 내용을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신고나 허가도 없이 본회의에 무단 결석한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본회의 시간에 베트남 다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던 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현지에선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급조하기도 했습니다. 외유 논란이 커지자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 박상도, 장석춘, 신보라 의원은 오늘 새벽에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다낭에 갔던 한국당 의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본회의 불참을 미리 신고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 박맹우, 주광덕, 윤한홍, 홍문표, 황영철,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등 8명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한 해 열린 본회의 37차례 가운데 10번 넘게 무단 결석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한국당 김광림, 홍문종, 김재원, 김세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국회법은 무단 결석이 있을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징계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이 이유로 징계받은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보통의 그 전에 언론들은 이 4명을 조지는데 바빴어요. 4명 조지는데 바빴는데 선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나쁜 놈들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제목이 되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래, 더 나쁜 8명. 이게 뭐지? 본회의를 그냥 무단 결석, 쌩 까고 그냥 안 온 8명이 있다. 사실 이 다낭행 갔던 한국당 4인방보다 더 나쁜 8인방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더 나쁜 8인방보다 더 나쁜 몇 인방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건 제가 여기서 좀 이따가 얘기하는 도중에. 알겠습니다. 아, 그 시청자들을 잡아드려요. 방송인이셔 역시. 여기 선배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본회의 불참하면 안 되나요? 불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학생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회사원이 회사를 가고. 말 그대로 국회는 입법부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그거는 유일하게 국회만 가진 유일한 기관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성안이 되는 본회의를 참석을 안 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선배 말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기자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회사 안 나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 날에 심지어 본회의면 되게 중요한 날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 같은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가 가능하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가능하다 하면 보통 안 하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징계를 원래 받아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하는 거를 의원들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셀프 징계. 셀프 징계죠.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의 일탈, 막말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이 윤리특위인데 그 윤리특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19개의 안건이 있거든요. 의원들에 대해서. 그거는 단 한 번도 심사를 하거나 단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19건의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본회의 불출석 이거는 아예 안건 자체로 올라온 적도 없고. 네. 선배 근데 이 4명 그 나쁜 4인방은 다낭에 왜 간 거예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각 상임위별로 의원 외교를 하라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기 중에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9월에 정기국회가 있고 그 정기국회 기간을 국정감사도 하고 10월까지 국감이 진행된 다음에 10월부터는 예산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는 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끝내놓으면 12월 초가 되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써야 돼요. 딱
딱 요 시기. 요 시기에 딱 요 시기 그 작년 말 시기죠. 작년 말 시기. 작년 말 시기. 그 시기, 그때 무지하게 많이 나갔어요. 의원들이. 국회가 텅 비었다고 할 정도로 무지하게 많이 나갔는데 이 분들은 잘못해서 본회의 날짜가 출국일이 돼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의원 외교라는 게 뭐예요? 의원 외교라는 거예요? 형태는 다양한데 의원 외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지 의회 관계자를 만나는 거. 그게 하나 들어가고 이 기본 포맷인데 그 다음은 현지 교민 간담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지 기업 방문. 그리고 하나 추가가 더 된다면 현지 무역관 방문. 요걸 이제 기본 포맷으로 짜고 보통 사실은 출장 계획서를 보면 요것만 내고 하루에 일정을 1개, 2개 정도를 채워넣고 나머지 사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나머지 일정들은 사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유성 거기에 출장 계획서에는 없지만 어디 현지 관광지를 놀러 간다든지 이런 게 많죠. 그럼 보통 한 며칠 정도 가요? 그거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자기가 가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3박 4일 물론 조기 귀국을 하긴 했지만 3박 4일 갔다 왔고 그 민주당 운영위원들도 일본으로 갔거든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7일 본회의 다음 날 28일에 민주당은 일본의 오사카고 교토를 갔는데 그건 2박 3일 일정으로 갔었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은 뭐 한 2주 가기도 하고 그렇죠. 홍성이 같이 신혼여행 2주 갔다 왔잖아요. 신혼여행 2주 갔다 왔고 허니문 방송을 내팽개치. 그래서 이제 요 4인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되게 야 베트남 다낭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비행기 값이 얼마고 우리가 체재비를 얼마 썼는지 아느냐? 정말 소액으로 정말 아껴서 썼다. 네. 근데 너무 우리를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어디 막 저 멀리 갔다 온 것도. 아니 근데 뭐 돈 많이 썼다고 뭐라는 게 아니잖아. 본회의 참석했다고 뭐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였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떠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당 4인방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한국당 4인방들은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 이해하는 측면이 있고 용납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이해하는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날 27일 날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안건 개수를 쫙 보면 오늘 본회의 몇 시간 하겠구나 이런 게 대충 나와요. 2시에 하면은 그날 예상은 한 3시간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항공권 시간은 18시 35분, 6시 35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다고? 끝내고 바로 간다. 그냥 가면 퇴근하고 바로 본회의 인천공항 가는 참석하고 갈 것처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국회의장한테 사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 해외 출장 간다. 본회의 네. 참석이 어렵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허가를 해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네 사람은 이른바 청가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국회에 있다 보면 본회의 2시에 한다고 하지만 2시에 안 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처럼 이제 김용국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 거의 밤쯤에 한다라는 건 누구나 경험칙적으로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에 해도 가겠다는 생각을 이미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리고 3박 4일 일정 중에 첫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은 하루 미뤄도 되는. 하루 미뤄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으면 조금 논란이 덜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들어요. 우리 댓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옥규정 기자가 첫 번째 루리앱 댓글부터 읽어주세요. 네, 루리웹에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랍분인가봐. 어우, 대단하다. 아랍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뭔지를 말하라니까 먼 놈의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개소리요. 외유성 출장 특검하자. 솔직히 기간도 자신들이 조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는 것이 팍 보이게끔 출장 쳐가는 날짜 잡았는데 저거 예약했던 시점과 그 예약했던 시점에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며칠 있었는지 전부 다 들여다봐야 할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뭐 이미 다 계획적이다 이 새끼들 이거 계획적인 거다. 근데 왜 그걸 이제 안 짚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여기에도 반응을 내야 돼요. 얘네가 이제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는지 4인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4인방 중에 한 분한테 기사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센 항의를 한번 받았죠.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현지의 그 의회 관계자들하고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거 깨는 건 또 외교적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보다는 그 굉장히 검소하게 다져온 것이다. 단안이다. 그리고 청가서도 미리 냈다. 근데 너무 이제 우리만 공격을 집중해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우연찮게 이분들이 한국당 4인방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야당 탄압한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야당 탄압하면 안 되죠. 궁금한데 여기서 지금 이거 외유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8명 그냥 아예 결석한 있잖아요. 네. 우리 민주당 윤준호, 한국당 김진태, 박men우, 주광덕, 윤한홍, 홍문표, 황영철, 바른미래당 이원주는 왜 안 온 겁니까? 본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해명은 기다리다 지쳐갔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어서 계속 국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여야 협상을 지켜봤는데 자기네들도 똑같이 일정이 끝나면 지역구 밤에 지역구 행사가 12월 27일이니까 연말에 송년회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각 지역구 행사를 가야 되는데 너무 본회의 시간이 늦어지니까 불가피하게 지역구 행사에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또는 지역이 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행사를 빨리 그러니까 치르고 오려고 하는데 본회의 시간이 그때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와봐야 끝나는 시간이더라. 뭐 이런 얘기.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지역에서 들은 거예요. 그렇죠. 본회의가 몇 시에 열린다는 지금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신 이유 때문에 제가 다낭행 4인방보다 더 나쁜 8인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더 이유가 나쁘네. 사실 왜 더 그렇긴 나쁜지 하죠. 알 수 있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조금 더 나쁜 케이스를 얘기를 하자면 지역 행사가 있는데 청가서를 내고 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본회의를 안 가고 지역 행사를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인데 김수민 의원이 다음 21대 총선에서 청주 지역을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날 청주에 무슨 예술의 전당인가 무슨 개관식이 있었는데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청가서를 내고 갔어요. 본회의 안 오고. 김수민 의원보다 더 나쁜 케이스도 있어요. 더 나쁜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냐면 그 수치로만 보면 국회의원 뭐 299명이라고 치죠. 몇 명이 지금 이제 구속돼 있고 빠져 있긴 하지만 근데 그날 출석한 국회의원 숫자가 270명이에요. 네. 굉장히 많이 출석한 것 같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실제로 법안 투표를 한 각 법안을 보면은 한 180에서 150명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100명이 비잖아요. 이 100명은 어떤 케이스라고 봐야 되냐면 대리 출석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했다고 출석 그 명단에 나와 있는데 그때 처리됐던 95개 정도의 법안의 찬반 투표 결과를 보니까 표결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분은 와서 그 터치 단말기에서 자기 출석해놓고 어디 가신 거예요. 무슨 당이에요? 당 얘기하면 아니 당이 하나 없어. 당까지만 선배. 소수당입니다. 소수당. 그러니까 야당 의원 야당의 소수당.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4인방보다 8인방이 좀 안 좋고 8인방보다는 청가 내놓고 지역 행사 간 사람이 좀 안 좋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사람은 출석만 해놓고 자기 개인 볼일 본 사람이죠. 근데 그거 탐사 보도는 한번 시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네요. 보니까 왜냐면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는 건데 그 본회의 몇 번이나 한다고 1년에.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선배 이 말을 들으니까 사실 이런 행태까지 일어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약간의 분노와 서운함이 함께 오는 게 이거 전날인가에 제가 그 김용근법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김용근법 이제 통과를 위해서 막 릴레이 발언하고 뭐 이런 게 국회 앞에서 쭉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진짜 추웠거든요. 그 추운 날에도 막 사람들이 이 김용근법 왜 통과돼야 되는지 그 한 명 한 명이 어머님도 오셔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보고 그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본회의가 열리는 게 그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다 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그거를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운데, 진짜. 근데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행사 갔다는 그 해명이 실제 또 사실인지까지 검증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또 어렵죠. 일일이 다 또. 사실 근데 이게 올해 국회 본회의 작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가 37번 있었는데
사실 12월 27일 날 있었던 본회의는 37번 중에 딱 한 번에 불과해요. 정말 37번 동안 의원들이 어떻게 본회의 활동을 했느냐. 아니 근데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뭐 월급이 까이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까입니다. 얼마나 까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게 있구나 그래도. 있어요. 나름의 페널티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입법 활동비의 100분의 1을 까게 돼 있어요. 1%? 100분의 1. 그쵸, 1%죠. 딱 봐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31,600원인가. 한 번 결석했을 때. 한 번 결석하면 31,600원인가 그런데. 나 담아. 이거 담아. 진짜 3만 원. 제가 정확히 계산해보니 31,360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법도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이 법률에 보면 본회의 참석을 하면 입법 활동비의 100분의 1을 줍니다. 그게 31,360원이고 무단 결석을 하면 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가서를 내거나 아니면 사후에 결석계를 내거나 사후 결석계도 있어. 사후 결석계도 있어요. 좀 늦게 미리 허가를 못 받으면 사후에 결석계를 내는데 요걸 2개 내면은 31,360원을 줘요. 재밌다. 대단하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 진짜.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자들이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굉장히 그렇지 않고 되게 잘하는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무지무지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을 아니까. 있죠. 그래서 난 100% 출석하시는 분들 저렇게 일 못할 것 같고 정말.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개판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1% 사후 결석계는 진짜 너무하네요. 사후 결석계도 봐줘. 이거는 좀 너무 개판이 같아서 정말 나도 막 정치 혐오가 든다 막 지금 막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관련된 댓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DVD 프라임에 오르곤님께서 전 더 궁금한 게 재석이 왜 이렇게 적나요? 100여 명은 불출석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하신 거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100여 명은 불출석인가요? 저래놓고 의원수를 늘리자고 하다니. 이놈들은 공식적인 불참을 안 해도 애초에 많이 빠지네요. 그 다른 분들도 클리앙에 이제 블루미님도 본회의 참석 안 하면 세비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법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일 있나요? 하셨는데 네 3만 원 안 준답니다. 맞습니다. 블루미님 확실히 아셨는데 더 분노하시는 분들 더 빡치고 궁금증 해결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선배. 네. 그 올해 열린 본회의를 다 한번 또 취합을 해보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10번 넘게 무단 결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당 조원진 의원께서는 또 워낙 바쁘시잖아요. 대외 활동을 굉장히 거리에서 이제 거리의 시민과 만나시는 네. 서초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사실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8명이 한국당이 많아. 근데 왜 이거 할 때마다 한국당이 많아 매번. 저 사실 되게 좀 이런 기본을 좀 안 지켜서 어떻게 하시려나 이런. 이게 약간 그 당의 분위기라는 게 있나요? 그럼 나이브한 같은 게 있나? 이런 게 있나? 약간 나이브한 분위기가 있나? 내부적으로 이런 게 용인되는 건가요? 지역에서 약간 유지 성격의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내가 낸데. 유지. 내가 낸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의원으로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의 대표, 표를 주는 지역의 대표로서의 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야당이고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자기 그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렇죠. 위기의 이제 21대 총선은 사실 이제 별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럴 때 표값을 더 다져놔야 지역구를 된다는.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건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병수 기자가 11페이지 트위터 댓글 좀 읽어보세요. 트위터 은영님께서 베트남 다낭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디테일하게 따지시길. 해외 출장 간 자유한국당 국회모습들은 국회 본회의와 맞먹는 큰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할 것. 급조된 기업 간담회, 더구나 급조한 거라면 해외 출장의 이유가 되지 않겠죠. 이분은 참 이제 황현석 선배의 기사를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사실 약간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와 맞먹는 큰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가는 것까지 이해한다. 근데 뭐 가져와라. 저희 이제 아버지가 외국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자랐고 근데 거기가 후진국이어가지고 그 사실 현지의 그 교민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국회의원들이나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왔을 때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실제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청취하느냐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현지에서 잘 나가는 기업 그렇죠. 네, 위주로 만나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는 아예 청취할 기회조차 갖지 않고 그냥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게 다반사거든요. 저는 가서 과연 뭘 했을까 아직도 좀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정교하게 짜야 되는 거네. 누굴 만나서 어떤 그쵸. 대화를 해서 그걸 또 어떻게 풀어갈 건지는 네. 정교하게 계획을 해야 근데 되는 그걸 거네. 아까 선배 말대로 일정을 짤 때 정말 욕 안 먹을 만큼만 그런 일정을 짜고 연피용이 나머지는 아니라 나머지는 막 쌀국수 먹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게 할 일이 많은 일이구나. 국회의원 진짜 일이 많다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기사 가지고 얘기를 해보셨는데 어떻게 황 선배 좀 소감이 어떠신지? 두 가지 생각 드는데 첫 번째는 야당인 한국당이 잘해야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잘할 수 있거든요. 긴장하면서. 근데 한국당에서 그런 좀 합리적인 전투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정책 능력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기자들이 했던 말들이 좀 듣기는 귀에는 좀 거슬려도 좀 몸에 좋은 쓴 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두 가지 생각 들었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그래요? 이런 근본 없는 방송. 그렇습니다. 제가 뭐 앞으로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방송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취재의 뒷이야기들이 궁금하신가요? 이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파헤쳐줬으면 하는 기사 혹은 오늘 저처럼 스튜디오로 소환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리플라이 kbs@gmail.com에 메일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검색해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유튜브나 팟빵에 남겨주신 댓글도 늘 소중히 보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잊으신 건 없으신가요?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사내 수공업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좋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멘트가 이상하는 거예요. 선배 지금 당황하시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그냥 있어요.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 한 거예요. 저희 프로의 성시경 같은 전담이에요. 성시경. 고생하셨습니다 선배. 너무 감사합니다.